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금일 스포츠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홈팀 노르웨이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방키티세는 짧은 원터치 패스와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강점이지만 이하임은 연장 혈투의 여파로 중원 전환 속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라나스는 꾸준히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수비 전환이 늦어집니다. 파라과이전 120분 풀타임의 영향으로 전방 압박이 약화되고 미드필드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조직적인 압박이 어렵고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며 롱볼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원정팀 프랑스는 4-1-2-3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베르몽은 넓은 시야로 중원 전개를 이끌지만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위알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이나 후반에는 돌파 성공률이 낮아지고 베나마는 포스트 플레이는 안정적이지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 중심의 운영을 추구하지만 체력 한계로 전방 압박이 약화되며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큰 상태로 전술보다 피로도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전반은 탐색전 양상, 후반은 세컨드볼 싸움 중심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득점이 적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스페인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카와 브라보를 중심으로 한 점유형 전개가 핵심입니다. 로카는 더블 피벗의 앵커로 템포를 조절하고 진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라보는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세컨 터치로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벨라이드는 오버래핑과 인버트 타이밍이 정확하고 크로스와 컷백 선택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플랜 A 의존도가 높아 전환 플레이나 중거리 옵션이 부족한 편입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조직적으로 단단하지만 라인을 과하게 올릴 경우 전환 시 압박에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팀 콜롬비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아리스티자발과 페레아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아리스티자발은 측면에서 폭을 넓힌 뒤 인사이드 커트인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페레아는 부드러운 방향 전환과 원투 패스로 마무리 각도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곤잘레스는 롱패스와 대각 전환이 뛰어나 카운터, 지점 역할을 자주 맡습니다. 전환이 성공하면 다이내믹하지만 실패 시 중원 뒤 공간이 노출되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교체 후에도 플랜 A를 고수의 패턴 변화가 제한적이지만 측면 1대1 경합에서 피지컬 우위를 보일 때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자신들의 플랜 A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술 미러전 양상입니다. 스페인은 점유로 리듬을 만들고 콜롬비아는 빠른 전환으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으며 라인 사이 공간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플랜 B가 부족해 교체 후에도 전술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장면에서도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점유로 누적하는 스페인과 전환으로 찌르는 콜롬비아가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며 경기는 무승부에 가까운 균형된 흐름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홈팀 멕시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폭을 넓혀 전방 압박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도밍게즈는 박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역습 시 위협적이며 모라는 돌파 후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가스는 전방 압박과 공간 점유로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드는 타입입니다. 다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측면 수비 로테이션이 불안정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3백의 중앙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어 측면만 통제된다면 역습으로 반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측면 수비 타이밍과 풀백의 복귀 속도가 경기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정팀 아르헨티나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윙포워드와 풀백의 유기적인 연계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사르코는 침투각 판단이 뛰어나 측면에서 박스 안을 공략하는 결정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카리조는 대형 전환 패스로 전방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몬토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전환 패스를 통해 측면 전개를 돕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쪽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반대 전환으로 1대1 우위를 만드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몬토로의 컨디션과 풀백의 전진 복귀, 균형이 전술 유지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측면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빠른 원투 패스와 전환으로 공간을 열어가며 왼쪽 윙포워드의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노립니다. 멕시코가 초반에 측면 수비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 연속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쓰리백의 안정성과 전방 압박을 통해 전환을 차단하고 역습으로 반격할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몬토로의 전환 패스 성공 여부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며 교체 타이밍과 벤치 운용이 경기 후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장악하고 전환 우위를 확보하는 팀이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미국은 차키리스, 캠벨, 잠브라노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차키리스는 짧고 정확한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이 가능한 정교한 퍼스트 터치를 지녔습니다. 캠벨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 후 컷백을 통해 공간을 벌리는 역할을 하고 이 두 선수의 연계는 미국 공격의 핵심 루트로 작용합니다. 잠브라노는 세컨드볼 상황에서의 위치 감각과 집중력으로 마무리를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또한 미국은 라인 간 간격 유지와 전환 리듬이 일정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원정팀 모로코는 자비리의 침투와 개심에 야신의 전개 역할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자비리라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신은 빌드업 연결 능력은 있으나 패스 템포가 느려 전개 리듬이 끊기고 압박 시볼 터치가 길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엘하다드는 수비 전환 시 안정적이지만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뒷공간 커버가 느린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않아 사이드 체인지, 공격에 취약하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기는 패스 템포와 공간 활용 능력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차키리스의 시야와 캠벨의 스피드, 잠브라노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균형 잡힌 공격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차키리스의 직선 패스와 전환 타이밍은 경기 리듬을 주도하는 요소입니다. 반면 모로코는 압박 회피와 간격 조절이 불안해 미국의 빠른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모로코의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대응이 느려지며 미국이 점차 템포를 장악해 일방적인 공격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